네,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들 요즘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데요. 그 가운데 제대열 줄기세포, 우선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줄기세포 치료나 뭐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은 관절 연골 손상이 이미 진단된 상태에서 이 손상된 관절 연골을 어떻게 원상복귀를 시킬 거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손상된 관절 연골 손상, 그러니까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에 구멍이 나 있거나 연골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크기가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저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인데요. 네네. 줄기세포라는 게 당연히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저기 연골이 망가졌으니까 너는 연골세포를 분할을 해서 가서 연골을 만들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연골세포를 분할을 하는 이런 세포인데요. 이게 신생아가 태어나면 엄마 태반에서 아기까지 가는 통로인 탯줄에 고농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저장을 했다가 전처치를 통해서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우리가 한번 망가진 연골은 절대 그 자체로는 재생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열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적응증이라 그래서 어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인지 이런 것들을 치료 방법을 얘기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원래 처음에 개발됐을 때에는 젊은 환자들, 젊은 연령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있거나 연골이 손상된 환자들을 다시 어떻게 연골을 복귀시킬 거냐, 재생시킬 거냐를 중점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관절연골 손상, 젊은 연령의 관절연골 손상에 국한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케이스가 쌓이면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결국은 연골이 손상되는 거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연골을 다시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그 연골 손상 치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환자들한테 고려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졌는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또 대안의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큰 규모의 수술은 피하시는 게 좋은 이런 환자분들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사진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76세이십니다. 제법 나이가 있으신데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네요. 네,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이신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계속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결국은 관절경을 통한 줄기세포 이식술을 선택하셨는데 시술 전과 26개월 후에 다시 봤을 때에는 연골이 완전히 색깔이 틀릴 정도로 정상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연골을 해결함으로써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리신 분, 59세 우리 여성분이신데요. 연골 주사마저도 이제 효과가 없으셨다가 줄기세포 이식술로 잘 치료가 되셨네요. 주사 치료 중에 연골 주사 치료는 무릎 안에 있는 그 무릎 주머니 안쪽의 상태의 염증을 없애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걸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59세의 나이에 시행하셨고, 시술 전에 보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연골을 받쳐주고 있는 뼈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뼈 조직이 다 드러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올라가면서 뼈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이런 죽어가는 뼈로 괴사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18개월 후에 연골 이식을 하시고 나서 18개월 후에 보면 정상 연골로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골이 막 까져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던 우리 59세 여성분께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시고 반짝반짝 네. 연골이 잘 재생된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시는데요. 이제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나고 또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서둘러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이요. 60세요? 목소리는 예, 너무 한 30대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원장님과 인사 우선 나누시고요. 어디에 불편하신지 말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무릎 안쪽에 뼈 있는 데가 항상 부어 있거든요. 무릎 앞쪽 뼈가요? 네네. 네.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처음에 작년 11월에 런닝머신 하다가 베이커 낭종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하더니 이게 부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물 많이 뺐거든요. 아, 그랬어요? 제가 확인 하나만 해볼게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베이커 낭종은 무릎 뒷부분에 생기는 건데요. 네, 그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는데 지금은 무릎 앞쪽에 물이 생기나요? 네, 바로 그 앞쪽이에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만지면 말랑말랑한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항상 부어 있고요. 많이 무리하면 부어 있고 많이 걸으면 부어 있고. 그럼 부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은 물이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정도로 물이 부어 있나요? 요즘은 안 가고 있는데 계속 물을 빼니까 더 차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좀 걸으면 항상 부어 있어서 괜찮은 건지. 근데 그 병원에 가셔서 부어 있을 때 무릎에 물을 뺀다는 거는 관절 안에서 물을 빼나요? 아니면 겉에 있는 그 슬개골 앞에서 물을 빼나요? 슬개골이요. 앞에서만요?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점액낭염이라고 거기 안쪽에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무릎 꿇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찰이 심해지니까 이런 마찰을 줄이는 목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구조인데, 거기에 만성적으로 염증 자극이 되면 만성적으로 물이 차고 붓고 가라앉고 붓고 가라앉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무릎에만 그런 게 아니라 팔꿈치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한번 이제 생기고 나면 재발을 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을 빼는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해서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운동만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물이 다시 찬다 그러면 그때는 만성적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절개를 해서 긁어내야 되는 소파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무릎 앞쪽에 어디 딱딱한 데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무릎 꿇고 앉는 자세를 피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게 동반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고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게 온찜질하고 자고 나면 좀 덜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물이 찼을 때는 따뜻한 찜질보다는 차가운 찜질해서 좀 식히는 게 좋겠고요.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뜨거운 찜질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좀 나아지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대부분은 한 번에 이제 물을 빼는 치료나 주사 치료로 대부분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재발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귀찮게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처럼 지금처럼 이제 막 이제 불안 증세까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 자꾸 재발하거나 아니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평소에 좀 보호해주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67세 남자입니다. 67세 우리 남성분 아버님이시고요. 원장님과 인사하시고 어디에 불편하신지 말씀 주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양쪽 무릎이요. 네. 한 달 전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굽히면은 소리가 나다 안 나다 하는데 요 근래는 소리가 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밤에 움직일 때 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누워서 할 때 소리가 나고요. 네. 그 병원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하체 운동만 계속.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무릎 때문에 진료를 보러 가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이번 기회가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네네. 진료를 보러 가셔서 기본 엑스레이 검사하고 진찰 한번 받아보시면 내 네네. 무릎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기본적인 검사 없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그런 그 소리 나는 증상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진료를 보러 가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혹시 소리만 나고 통증은 없으실까요? 예, 소리만 나고 통증 이런 건 없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은 좀 힘들어요. 옆에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요. 계단 올라오시는 계단 게 오르고 힘드시대요. 내리시는 게 네. 힘드시다는 거는 무릎 앞쪽에 대부분 원인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버님 더더군다나 이제 날짜를 빨리 잡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면서 선생님 내 무릎이 요런 증상이 평소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데 요런 것들이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감안해서 잘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방송을 좀 잘 보셨나 봐요. 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크게 좀 잘 소견이 안 보일 수도 네. 있을까요? 아마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면 경과를 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또는 한 번 정도 연골 주사 치료나 이런 거 받으신 적 없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처럼 무릎에 연골 주사 한번 맞으시면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경우도 관절염 초기에는 많으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료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원장님 너무 잘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빠르게 병원 꼭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